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10월 2일자 포천시 보도자료 모음입니다. 시청에서 나온 공식 발표들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포천시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움직이는지 그 속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정 소식부터 지역사회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꽤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개별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식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지, 포천시의 현재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단서를 같이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식적인 발표 뒤에 숨겨진 어떤 맥락이나 의미, 이런 걸 좀 파악해 보는 거죠. 특히 추석 명절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행정이나 공동체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뭔가 그 명절 준비로 분주하면서도 뭐랄까 활기찬 그런 느낌. 자, 그럼 포천시의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시 차원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3회 포천시민의 날 기념 표창 시상식, 이게 열렸다는 소식이에요. 와, 무려 101명의 시민이 지역사회, 봉사, 문화체육, 농업, 경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시상식이 사실 단순한 행사가 아니죠. 그 이상인데요. 시가 시민들의 기여나 어떤 헌신,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영현 시장이 포천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특히 추석 명절 직전에 열렸다는 점, 이거는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공동체 분위기를 좀 다지려는 그런 시의 의도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본 기념 행사는 10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자리도 되겠네요. 시민들의 노고를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바로 내년도 포천시 생활임금 확정 소식입니다. 시간당 11,470원 이렇게 결정됐어요. 작년보다는 3.2%, 금액으로는 360원 오른 건데요. 월급으로 따지면 대략 한 24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 딱 주목할 점은요. 정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이 13,02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1,150원,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11% 이상 높다는 겁니다. 단순히 법정 기준만 따르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한 거죠. 게다가 2023년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적용 대상도 확대했어요.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실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또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직접 일자리 사업 근로자까지. 이 점도 중요합니다. 와, 최저임금보다 11%나요? 그건 꽤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인상하면 시 재정에는 부담이 없을지, 또 민간 부문 임금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생활임금 수준은 사실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포천시의 결정은 경기도의 어떤 생활임금 수준이나 시 재정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 노동의 질을 높이려는 그런 긍정적인 정책 의지는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지역 내 민간 기업들의 임금 수준이나 고용 결정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 이런 건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책 효과라는 게 늘 다양한 측면을 함께 봐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 정책의 의도하고 현실적인 영향, 이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이게 제때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시가 직접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백영현 시장이 직접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까지 했다고 해요. 네, 그 보도자료를 보면요. 수거 지연 사유로 종량제 봉투 절치선 이걸 안 지키거나 봉투 무게를 너무 초과하거나 재활용품 안에 이물질을 막 섞어버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행정 서비스의 문제 이걸 넘어서서요. 시민들의 어떤 배출 습관하고 시의 처리 시스템 사리의 상호작용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 뭐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거 제대로 하려고 해도 가끔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시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규정 안 지킨 배출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같은 강력한 조치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거 대응 업체 간 협력해서 임시로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계도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시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개선, 이게 함께 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 협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이번에는 외부와의 협력, 이걸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소식입니다. 포천시하고 서울지방조달청이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 결연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이 협약은요, 단순히 두 기관의 관계, 이걸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협약 내용을 보면 포천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독려,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조달청 직원들이 포천을 방문하거나 기관 행사를 포천에서 개최하는 방안, 이것도 문의 중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곧 열리는 포천 세계 드론 제전, 이거랑 연계해서 서울지방조달청 직원들의 축제 참여나 문화체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꽤 전략적인 접근 같아요. 맞습니다. 지역의 큰 행사를 활용해서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죠. 그 드론 제전이라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외분기관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홍보, 나아가서는 생활인구 증대까지 연결하려는 그런 다각적인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약을 넘어서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노리는 거죠. 그렇군요. 외부와의 협력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번 소식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바로 세금 조사 소식인데요. 시에서 이용자 명의 리스 차량의 취득세 미신고 사례, 이걸 무려 531건이나 찾아내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딱 특정 유형의 세금 누락을 정조준한 조사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 5월까지 리스 계약이 끝난 차량 중에서요. 리스 이용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취득세를 안 낸 경우, 이걸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누락된 세금을 찾아내고 또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걸 맞추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스 계약 끝나면 자동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경우 많을 텐데 이걸 왜 신고를 안 하는 걸까요?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531건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아마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리스 계약 종료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랑 함께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알면서도 누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시에서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10월 24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세금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성실하게 세금 내는 분들이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행정 분야의 마지막 소식은 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6년 계획, 이걸 세우기 위한 추진단, 그러니까 TF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 계획 수립 과정 그 자체입니다. TF 구성원을 보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복지 전문가,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 대표까지 총 27명이 참여했다고 해요. 단순히 행정 내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나 전문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계획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또 전문가 컨설팅 내용까지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 방향을 논의했다는 거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세우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필요한 복지 정책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목표는 관련 복지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시가 추구하는 더 큰 행복도시 포천, 이걸 실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의 좋은 사례죠.
자, 지금까지는 포천시 행정의 여러 단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지역사회 소식, 특히 추석을 앞둔 따뜻한 이야기들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시에서 대표 캐릭터인 오성이랑 한음, 이걸 활용한 추석 인사 모바일 카드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해요. 네, 요즘은 모바일로 명절 인사를 많이 나누잖아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도 돕고 동시에 지역 캐릭터를 활용해서 포천이라는 도시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총 4종류나 된다고 하니까 취향에 맞게 골라 쓰는 재미도 있겠네요. 정말 센스 있는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역시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나눔이죠. 여러 지역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송편 나눔 행사를 열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일동면, 이동면, 영중면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 회원분들이 직접 송편을 빚고 쌀이나 김치 같은 걸 챙겨서 독거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전달했다고 해요. 이런 활동들을 보면요,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처럼 좀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사회 조직들이 여전히 지역복지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또 추석이라는 명절 고유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데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죠. 맞아요. 이런 직접적인 나눔 외에도 형태가 다양하더라고요. 선단동의 한 청년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면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했고요. 영중면 방위협의회는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지역 파출소나 119 안전센터, 예비군 부대 이런 곳을 찾아가서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신북면이나 내천면에서는 주민, 단체, 심지어 군부대까지 힘을 합쳐서 대청소를 실시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활동의 다양성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 전달하는 걸 넘어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애쓰는 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려는 노력까지 공동체를 위한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회, 방위협의회 같은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참여하고 내촌면처럼 민관군이 함께하는 모습, 이거는 명절을 앞두고 포천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정말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시 산하 기관의 내부 혁신 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천시 농업재단에서 9월 원래조회를 좀 특별하게 열었다고 해요. 소화제라는 이름으로요. 소통, 화합, 고민제로 이거의 줄임말이라는데 이름부터 재미있네요. 네, 이름도 흥미로운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원래조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패 방지 교육과 함께 사회가치 경영, ESG 및 청렴 인권 경영 선포식, 이걸 가졌다고 합니다. 직원 대표가 직접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ESG 경영 선포,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농업재단에서 ESG 경영을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ESG는 아시다시피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약자잖아요. 단순히 재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재단 운영 자체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대내외적인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선포식은 재단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 이거랑 함께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방향성을 공식화한 거죠. 서경환 대표이사가 직접 청렴, 인권, 사회가치 실현을 강조했다고 하니까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재단 같은 이런 공공성격의 기관도 이제는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군요. 자, 오늘 포천시 보도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살펴본 소식들을 종합해보면요. 크게 한 두 가지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행정 차원에서 생활임금 인상이나 세금 조사처럼 정책적 결단과 집행력을 보여주는 모습, 또 사회보장계획 수립이나 외부기관과의 협력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 노력이나 추석맞이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죠. 행정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과 온기, 이게 공존하는 느낌이네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적인 무력하고 공동체의 자발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죠. 여기에 그 농업재단의 ESG 경영 선포처럼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같은 더 넓은 시대적 요구가 지역 단위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청년회 같은 좀 오랜 지역 기반 단체들이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포천시처럼 인구 구조나 사회적 필요가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들 전통적인 지역 조직의 역할과 성격은 과연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미래 포천의 공동체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앞으로 포천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포천시의 최근 소식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께 포천시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